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행렬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죠? 역행렬이 뭐였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역행렬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흐름 살짝 복습하면 3 나오죠. 역행렬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역행렬에서 첫 번째 A에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A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정의가 뭐예요? 정의 적어야죠. E를 만족할 때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이면 X를 A의 인버스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공식도 있었죠?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이거 D분의 1 D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성분이. 맞니? 기억하고 있어요? 역행렬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큰 틀이 있어요. A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A 역행렬 존재 여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A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정의와 D를 이용해서, 알겠어요? 얘는 식으로 줬을 때, 얘는 성분으로 주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행렬이 식으로 주어지면 정의를 이용해서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요. 알겠어요? 행렬이 성분으로 주어졌으면 D가 AD-BC를 따져봐서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A 역행렬을 구하라. A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과 D, 저기 위에 있듯이 D분의 1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D 해가지고 뭐 D, 이걸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정의는 곱해서 2 되는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이거랑 이거랑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뭘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 세 번째. A, B가 E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BA는 2라는 거. 알겠어요? A, B가 2면 어떤 걸 두 개 곱해서 2가 나온다면 반대로 곱해도 2가 나온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2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알겠어요? A랑 B랑 곱했더니 C가, 이게 행렬,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A의 인버스는, A는 C의 B의 인버스. 방향 조심하고요. B는 A 인버스 C.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 역행렬 나오면 총 4개예요. 이렇게. 이거 4개 갖고 노는 거야. 4개 갖고 노는 거야. 이제 어떻게 풀래? 노는 거예요. 맞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틀 4개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세요. 담아두고. 이건 실제 계산하는 방식이죠. 어떤 거냐. 역행렬을 이용해서 식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역행렬. 이제 두 번째 파트 1이고 파트 2의 역행렬과 자, 역행렬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역행렬 연립 1차 방정식. 뭐냐면 이런 거죠. 내용이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 이거이면 이게 1차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A, B, C, D의 X, Y는 P, Q.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를 푸는데 X, Y의 해를 구할 건데, X, Y의 해를 구할 건데 뭘 이용하겠다? 역행렬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역행렬을 이용하겠다. 역행렬을 이용하겠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푼다? D가 0이 아닐 때. 자, D가 0이 아닐 때. D가 0이 아니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X, Y는 어떻게 돼? D분의 1에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P, Q 이렇게 쓸 수 있죠. 어? 바로 알겠죠?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공식이니까 보면 대충 이해될 거야. 여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해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면 이거 해서 이거 왜 X의 해가 한 쌍이 있다는 얘기지. XY 값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해가 한 쌍이 있다. 두 번째, D가 0인 경우, D가 0인 경우는 우리가 또 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갈려요. D가 0이면 얘가 역행렬이 없으니까 함부로 이쪽으로 못 넘겨요. 알겠니? D가 여기 0이면 역행렬이 없으면 이쪽으로 못 넘겨. 아, 역행렬이 있으면 넘어가다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x 플러스 2y는 3, 2x 플러스 4y가 5 이렇게 합시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죠? 우리 연립방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방식이 세 가지야. 이제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식이 세 가지. 첫 번째, 연립방식. 그냥 방정식을 풀 때는 2분의 1은 4분의 2는 5분의 4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잖아. 그럼 이게 뭐야? 해가 없을 조건이죠. 맞습니까? 직선의 입장에서. 두 번째, 이거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야? 둘이 평행한 거죠. 맞잖아요. 평행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 번째, 이제 연립 행렬 쪽에서는요, D가 0이라서, 알겠어요? D가 0이고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다시 근데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과정은. 알겠습니까? D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직접 이걸 다시 비교해가지고 해가 없다 찾아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접근을 하는 거야. 내용 알겠습니까?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게 형용해보죠. x 플러스 2y는 3, 2x 플러스 4y가 6.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어때요? 일치하죠. 일치하자.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겠지. 얘는 평행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경우죠. D가 0인 경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게 들어가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해는 직선이래요. 알았어요? 그 해가 무수히 많은데요, 그 해는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해가 원은 아니잖아. 연립 1차 방식이니까 해가 원은 아니란 말이야. 직선이라고. 직선. 점이에요. 얘는 점이야. 해가. 자, 얘는 한 점이에요. 왜? 교점이니까. 얘는 점들을 모아는 직선이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좌표 보면 전체다. 다른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해가 무수히 많다를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실수 전체다. 같은 말 아니죠? 어떤 방정식을 풀어요.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실수 전체다. 다른 말이죠. 맞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읽어볼래. sin x가 2분의 1이야.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죠? 왜냐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상관없지. 왜냐면 특정 범위가 안 정해. 무수히 많잖아. 그렇다고 이게 해가 실수 전체는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를 그냥 전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데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데. 걔는 직선이더라 이거야. 왜? 이거 둘이 1차면 그냥 이 직선만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직선인데 이 직선이 어떤 모양? ax 플러스 by는 q가 p. 이거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해가 됐다 이겁니다. 뜻 알겠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단계가 좀 이거보다 좀 쉬운 형태가 나와요. 좀 쉬운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 ax 플러스 by는 이제 상수항이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cx 플러스 dy도 이게 0인 형태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갔나? a, b, c, d, x, y는 0, 0 가는데 이제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는 거야. 0, 0이 가는데 얘는 케이스가 참 쉬워. d가 0이 아닐 때하고 D가 여기 딱 두 가지밖에 똑같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갈리질 않아요. 왜? 얘는 둘 다 어딘 지나 무조건 원점은 지나잖아. 그러니까 평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점은 만나. 알겠니?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해가 없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해가 없는 경우가 없어. 그러면 D가 0이 아니면 얘는 X는 0, Y는 0밖에 없죠. D가 0이 아니라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요?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 원점에서 만나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죠. D가 0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보세요. 얘는 기울기 다르다. 얘는 기울기 같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기울기 다르다, 기울기 같다. 알겠니? 뜻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X는 0, Y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X는 0, Y는 0 이외의 해가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X는 0, Y는 0 말고도 또 해가 있다는 거야. 왜? 둘이 직선이 겹치니까. 얘도 해는 뭐라고요? 직선이라는 거야. 알겠지? 해가 직선이에요.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자, 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뭐 보여줄게. 내가 이제 한 모의고사 4점 정도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그냥 살짝 봐요. 역행렬 관련해서 4점 정도 나오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되죠? 뭐 적당하게. 조금 낮춰가지고. 점이 8개가 있어요. 보이죠? 점이 8개 보입니까? 네, 점이 8개가 있어요. 8개의 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일 때 내가 A, B, C, D 이렇게 정의하자 이거야. 알겠어요?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행렬을 만들자 이거야. 두 점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 건데 이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적자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적자. 이런 행렬을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잡아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총 몇 개의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을 거야. 같은 점 말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거 너희들 시험 보면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수녀라고 다 배웠으니까. 8개의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행렬 총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56개 만들 수 있죠? 순서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위에죠? 아래죠? 8P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56개가 있어요. 그럼 56개 중에 역행렬 있는 건 몇 개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행렬 있는 건 몇 개니? 역행렬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역행렬이 있는 건 몇 개냐? 역행렬이 있어야 돼. 역행렬이 있어야 돼. 그러면 AD-BC가 0이 아니다죠. 근데 0이 아니다보다 뭐가 편하다고요? 0이다가 쉽다니까? 그럼 역행렬 없는 걸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역행렬 없는 거. 그럼 얘는 봅시다. 이쪽에서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되지. AD-BC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근데 이거 적당히 변형은 뭐예요? 적당히 변형. 이거 맞습니다. A분의 B하고 C분의 D가 같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가 0인 애들이 있으니까. X값이 0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 점을 이렇게 바꿔줄게. 너희들이 0이 안 되는 거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줄게. 됐죠? 이렇게 적어줄게. 그러면 X가 0 되는 곳은 없잖아. X 앞에 0 되는 곳은 없잖아. 좀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죠. 어느 점하고? 원점하고. 이게 원점하고 기울기죠. 그러면 원점하고 일정상에 있는 이거 잡으면 역행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으면 원점하고 잡았을 때 기울기가 같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잖아. 맞죠? 이걸 만족하잖아. 그럼 역행렬이 없다는 거. 그러면 나는 역행렬이 없는 거는 원점하고 쭉 봤을 때 일승상에 있는 애들로 만드는 건 다 빼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한 답이 전체 8P2에서 뭘 빼는 거야? 이거 4개 갖고 만드는 거 4P. 알겠어요? 이거 4개 갖고 만드는 거 4P. 이렇게 빼주면 제가 원하는 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행렬이 왜냐? 너희들은 수녀를 배웠으니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행렬. 내가 얘기했잖아. 이 행렬이 뭐예요? 수원 과정의 맨 앞에 나와요. 알았어요? 수원 과정의 맨 앞에 나오니까 그럼 행렬에서 연계해서 어렵게 되려면 1학년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좀 어려워요. 내가 자꾸 기울기 쓰는 이유가요. 보라는 거야. 이게 왜 기울기가 되는지 해석해 보라고. A, 2, 4 이런 거 됩시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어주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x는 0, y는 0, 2의 해를 갖는데요. 이해를 갖는다. 그럼 되게 쉽죠? 어떻게 풉니까? 이제 보이죠? x는 0, y는 0, 이해를 가지려면 얘가 역행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역행렬이 있으면 넘어가면서 0, 0 되어버리잖아요. 원점. 기울기가 같지 않아야 된다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알겠어? 이해를 가지려면, 같이! 이해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ad 마이너스 bc 한 게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ad 마이너스 bc 한 게 0이다. 이게 AD 마이너스 PC 아직 잘 모르겠지. 왜 안 들었을까? AD 마이너스 PC. 그럴 줄 알았어. 미리 부를 거야. 미리 불렀어야 되는데. AD 마이너스 PC. AD 마이너스 PC. 이런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꿀게. 자, 이제 여기서 단계별 조금씩 올린다. 문제는 똑같은데요. 좀 여기도 있어 보이게. A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합시다. 맞죠? 이건 다 실수야. 알겠지? 실수란 말 안 쓰는데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A 값이 얼마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배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냥 좀 더 드세요 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좀 골라 드세요. 이렇게 골라 드세요. 알겠죠? 골라 드세요.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뜻을 이해해 보세요. 빨리 넘어갈까요? 그래프로 넘어갈까요? 그래프는 뭐 행렬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냥 기초만 알면 되니까요. 자, 집중! 어떻게 풀 거야? 얘랑 잘 봐. 얘랑 공집합이 아니래요. 얘는 해가 뭐라고 했죠? 잘 보세요. 얘는 해가 종류가 뭐라고 했어? 원점 아니면 직선이라고 했죠. 맞니? 이거의 해는 원점 아니면 직선이라고 했죠. 얘가 역행렬이 있으면 원점 나온다. 원점.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니까 원점. 기울기가 같으면 직선 나온다고 했죠. 봅시다. 얘는 뭐예요? 유리함수죠? 맞죠? 유리함수죠? 원점 지납니까? 안 지나죠? 그럼 얘가 해가 원점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원점 이외의 해를 가지면서 얘랑 만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원점 2의 해를 가는 거겠죠? 여기 풀어놨잖아. A 값이 얼마 있어? 2하고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두 개가 다 답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2일 때 여기다 2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직선의 방식 뭐가 나와요? 여기다 2 이렇게 대입하면요. x 플러스 2, 이거 첫 번째. A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3, 4분면하고,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난 직선이죠. 얘는 어디 그려지죠? 1, 4분면하고 3, 4분면하고 그려지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오면 저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가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뭐 이게 집합 뭐 이해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라는 단원이 갑자기 추가가 됐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추가가 됐어요. 이게 이 문과 학생들이 참 그래서 이제 문과로 가는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 2년,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3년 선배죠? 3년 선배들은 문과가 놀고 못 쳐요. 그래서 수학하기가 정말 쉬워요. 문과 책 한 권만 배웠습니다. 2학년, 3학년 내내.
책 한 권만 배우면 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0.8배 정도 불었어요. 공부해야 될 양이. 미분하고 적분이 들어오고 그래프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과는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프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기하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들어왔어요. 한 챕터. 원래 배우던 거에 한 0.1 정도 추가됐는데 이 문과는 원래 배우던 거에 0.8 정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문과 가는 수학 점수가요. 조금만 받아도 촉촉 올라. 알겠습니다. 축축은 여러분들 내신밖에 되겠죠. 물론 문과가 다 결정됐으니까 뭐. 그래. 그렇다고 또 잘하는 학교는 뭐 여전히 잘하겠죠. 알겠죠? 잘하는 학교는 여전히 잘하겠죠. 자, 그래프. 이제 4단원 그래프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래프. 그래프는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쓰는 내용이에요. 뭔가 복잡한 형태가 있잖아요. 복잡한 형태. 여러분들, 서울시 지하철 노선표가 있잖아요. 맞죠?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 지도에다 그려놓고 보라고 하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어차피 서울 지도에다가 지하철 노선표를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놓고 내가 보고 찾아가세요. 그럼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놨어요? 단순화시켜놨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복잡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예요. 내가 보기 편하게. 알겠니? 버스 노선표라든지. 자, 그래프 얘기를 좀 다시 할게요. 맞죠? 자, 우리가 뭐 같은 계획, 복잡한 모형이나, 알겠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그 상황을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식화하면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예가, 가장 흔한 예가 그거 뭐라 그랬어요? 노선표라든지 그런 거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기준 연결한다든지. 그런 거 해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건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정의는 선과 정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과 점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야, 그림. 이거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그래프. 알겠죠?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그래프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래프인 거예요. 알겠니? 내가 이렇게 해놔도 그래프인 거예요. 이 선이 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빠트할 필요가 없어요. 선분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부러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건 다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그래프예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이런 건 안 배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이거 고립점이라고 하는데 고립점 같은 건 등장하지 않으니까 저희고 이때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 섬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변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변이라고 하고요. 변은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할 때 나옵니다. 알겠죠? 꼭지점, 꼭지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선을 달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B 이렇게 써. 대문자로 나타내요. 그럼 변은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두 개를 연속으로 붙였습니다. 선분 표현하듯이.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AB, B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AB나 BA나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 있는 그래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없는 것만 다루니까 AB나 BA나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단. 고등과정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변이라는 건 이런 경우는 포함하지 않겠다 이거야. A 이런 선분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뺑 돌아서 다시 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알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변은 출발점과 도시점이 같은 변은 다루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잘 보세요. 다루지 않는다지 없다가 아니에요. 고등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너무 복잡해. 이걸 안 하겠다. 학교 선생님이 근데 알려주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재 선생님이 그래프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 야, 이런 게 있어. 그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규 교육과정상에서 수능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 조건이 또 뭐냐면 꼭지점과 별의 수는, 점의 수는 많아야 한 개다. 많아야 한 개인 것만 다룬다. 알았어? 한 개인 것만 다룬다는 거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고등과정에선 하나짜리 혹은 언어도 없는 거 그 두 개만 다루겠다는 거야. 근데 또 단서를 붙이지만 학교 선생님이 3개, 4개짜리 알려주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있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경우 있어하다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왜 A, B, D, 여기 C 뭐 마을 가는데 뭐 이런 거 뭐 4시간 이거 봤잖아 이렇게. 맞잖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래프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걸 하겠다 안 하는 게 안 하겠다고요. 왜? 얘랑 얘랑 연결 3개잖아. 안 돼. 끼키야 하나밖에 없는 것만. 하나밖에 없는 거. 다룰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제한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만 다룬다, 이런 것만 다룬다, 이런 것만 다룬다. 일부만 내려온 거예요. 전체 그래프란 내용 중에 굉장히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고등과정에서. 그러면 그 정도 너무 10개 배울 거 뭐하러 배우냐 이거죠. 실제로 말씀. 나중에 근데 써먹긴 합니다. 써먹긴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등과정에서는 연결된 그래프만 또 배워요. 연결된 그래프. 그러니까 고립점이 이런 거는 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 A점 있고 B하고 C 여기 D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것도 그래프는 맞죠? 점과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랑 연결된 꼭지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고립점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그래프인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다 하나에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나온다. 알지? 하나에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뭘 하냐면 용어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지? 용어 이제 정의했고요.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주의점이에요. 알겠죠? 우리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 됐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원래 정의가 있어서 용어를 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차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차수라는 말이 나와요. 차수. 차수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할 거예요. 그 꼭지점에 차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 변이 몇 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건 뭐냐면, 이거 내가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놈은 차수가 3이다 이거예요. 얘는 차수가 2, 얘는 3, 얘는 2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차수만 나열해서 쓰기도 해. 2, 3, 2, 3 이렇게. 아, 이게 꼭지점 연결 변의 수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 좀 그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수. 알겠죠? 아, 여기다 선생님이 안 썼는데 잘 봐.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뭐가 자, 변과 변이 교차하고 있죠. 맞잖아요. 변과 변이 지금 교차하고 있죠. 변과 변이 교차하는 이곳은 꼭지점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알았죠? 변과 변이 교차하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꼭지점인 경우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돼. 점을 찍던지. 알았지? 이걸 꼭지점이라고 세면 안 돼. 알겠니? 경우일수랑 연동해서 나와요. 이게 경우일수랑 연동해서 세는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차수 알았죠? 자, 그럼 내 차수에 대한 성질을 좀 써줄게. 차수에 대한 성질. 알겠죠? 차수. 아,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있어요. 꼭지점이 n개인 그래프에서 차수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 꼭지점에 있는 차수들을 내가 다 더했어요. 각 꼭지점에 있는 차수들을 내가 다 더했어. 이거는 전체 변의 수에 곱하기 2를 한 거랑 같겠죠. 왜냐면 한 변은 양 끝에 꼭지점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 꼭지점에서 한 거는 전체 변의 수를 2배 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맞습니까? 이 내용 기억하고 있으세요? 짝수. 변해수, 전체 변해수에다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n개인 그래프에서 차수의 범위는 0에서 얼마까지다? 차수는 우리 0인 경우를 안 다루겠죠? 알겠죠? 0인 경우를 안 다루겠으니까 1에서 n-1까지. 맞잖아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봐야 n-1이잖아. 자기 자식 빼고. 꼭지점이 n개가 있으니까 한 꼭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최대 개수가 n-1이죠. 왜? 변 몇 개만 다루기로 했어요? 꼭지점과 꼭지점 변 많아야 한 개밖에 없다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각 꼭지점에 있는 차수를 다 더하면 이런 거예요. 또 이렇게. 봤어요? 그럼 얘 차수가 얼마야? 2, 3 이렇게 되잖아. 이걸 다 더한 게 차수의 총합이야. 그건 변의 수의 2배 한 거랑 같다. 맞죠? 두 번씩 세지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연결해보면 이 점은 차수가 3이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3인 거야. 꼭지점이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됐죠? 물론 이거를 뭐 정확하게 0이 1이라고 해도 되고 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고리점까지 생각한다면. 알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훨씬 더 넓은 범위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잘 봐. 꼭지점이 여전히 n개야. 차수가 n-1인 꼭지점이 수가 i면 무슨 일이 알겠죠? 차수가 이 꼭지점이 다 꼭지점이 n개가 있는데 차수가 n-1인 꼭지점 수가 i면 이때 차수의 범위는 i에서 n-입니다. 이때 차수의 범위는 i에서 n-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잘 봐. 차수가 n-1이라는 놈은, 자, 차수가 n-, 내가, 좀, 개수를 좀 늘려봅시다. 이렇게 5개가 있어. 알겠죠? 5개가 있어. 얘가 차수가 4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다 연결되어 있겠지, 이렇게. 맞니?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하나는 차수가 무조건 1 이상이죠. 왜? 얘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씩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단 얘도 차수가 4래. 그럼 얘도 쭉 연결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몇 이상 됐어요? 2 이상 되잖아.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도 4래. 그럼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3 이상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I 이상이라고. I 이상. 이런 거예요. 이걸 악수의, 여러분들 문제 가서 어떤 모의 가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하는 것도 그래프로 해석이 돼요. 내가 이거 질문 잘 생각해봐. 10명이 있어요. 어디 모였는데, 공공장소에 10명이 모였어.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10명에서 서로 악수를 했어요. 물론, 누구랑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악수를 했는데, 집중해. 7명이 합시다. 7명이에요.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는데, 어떤 두 사람, 이 중에 7명 중에 두 사람이 6번을 악수를 했다는 거야. 7명이 있는데,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6번 악수를 했대요. 알겠어요? 6번 악수를 했대요. 그럼 나머지 4명 최소 2번씩은 했다 이거. 나머지 5명이군요. 나머지 5명은 최소 2번씩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다 모든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을 테니까. 이해가 되니? 공부합시다. 자, 갑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7명이 있어요. 다시. 7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3번씩 악수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3번씩 악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3번씩 악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3번씩 악수할 수 있어요. 7명인데 다 물어보니까 너 악수 몇 번 했니? 그러니까 다 3번 했대. 얘도 3번 했다. 그럼 누군가는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다 3번씩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얘는 악수할 횟수가 뭐랑 같다고요? 차수랑 같단 말이야. 이 사람이 봤을 때, 꼭지점 봤을 때. 차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차수의 총합은 항상 뭐라고? 짝수라고요. 차수의 총합은 짝수니까
7명이 모두 3번씩 악수를 할 수는 없죠. 왜? 다 더하면 21 홀수잖아요.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 여기다 뭐 그거 추가하자면 차수의 총합이 여기서 이제 또 내용을 합성하면 차수가 홀수인 점은 몇 개, 짝수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이것도 이해돼요? 차수가 홀수인 점은 홀수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차수가 홀수인 게 홀수인 점이 홀수에 있으면 합이 홀수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얘는 짝수게. 이거 지금 다 개념 적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을 적고 지금 다 개념 정리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뭐 정리를 해도 넌 책이 안 나오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정리를 잘 해놔야 여기까지 해?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더 쉽습니다. 여기 5명이 앉아있어요. 5명. 여기 5명이 앉아있잖아. 너희들끼리 악수를 하라고 했어. 5명이. 그럼 5명이 악수한 횟수가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명이 악수를 했어. 5명이 악수를 했는데 5명이 악수한 횟수가 모두 다 다를 수 있나 없나? 질문이야. 모두 다 다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이제 뭐 명제입니다. 명제 같은 건데요. 정리예요. 정리 같은 건데 5명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차수가 모두 다 다른 알겠어요? 모든 꼭지점이 차수가 다른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알겠어요? 그게 명제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나중에 여기 대한교과서 어느 교과서 쓰냐면 대한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익힘책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아 대한교과서가 아니라 미래의 걸쳐로 바뀌었죠? 자 그거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알았죠?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 다르려면 일단은 차수는 무조건 뭐보다 작아요? 4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5명이니까. 악수한 횟수가 5번 이상 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끼키야 4번까지죠. 그렇죠? 끼키야 4번까지예요. 끼키야 4번까지인데 5명이 다 다르려면 4, 3, 2, 1, 0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0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4가 있으면. 없죠? 그러면 1, 2, 3, 4만 가능하지? 근데 1, 2, 3, 4를 가지고 5명한테 다 나눠줄 수가 있냐? 안 되잖아. 이거 비둘기집의 원리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같은 수가 나오죠. 알겠어요? 5명을 1, 2, 3, 4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2명은 같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차수가 다 다를 수는 없어요. 이 내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이거 관련된 이게 경우의수랑 비슷한 거예요. 경우의수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 수를 갖고 노는 거니까. 뭐 일례로 뭐 어디에 문제 나왔던 걸 소개해 주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집주인을 포함하여 4쌍의 부부를 뭐 그런 거 있어요. 집주인을 포함하여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4쌍의 부부를 초대했어. 알겠지? 4쌍의 부부를 초대했어. 4쌍의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또 악수를 하는 거야. 편한 게 악수니까 뭐 포옹을 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잖아. 악수를 했대요. 악수를 하는데 아는 사람끼리는 악수를 안 해요. 알겠죠? 아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뭐 뻘쭘하게 악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총 10명이 있는데요. 10명이 있는데 악수를 하는 거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끼리는 무조건 악수를 하는 거야.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누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 누가 서로 알고 모르고 그거는 모르는 거야. 내 쌍만 그냥 초대한 거라서. 무작위로 초대한 거라서. 그래서 집주인이 어느 순간 물어봤더니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악수할 횟수를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악수한 횟수를 다 물어보니까 악수한 횟수가 다 다르더래요. 알겠습니까? 얘는 말고 이 집주인은 말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악수한 횟수가 다 다르더래. 무슨 얘기 알겠죠? 악수한 횟수가 다 다르더래요. 그러면 이 집주인의 배우자는 악수를 몇 번 했냐? 이게 질문이에요.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세요. 지금 초대한 사람 부부를 포함해서 총 몇 쌍? 5쌍이 있어요. 알겠죠? 5쌍이 있습니다. 5쌍이 있는데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고요.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악수를 하는데 서로 누가 알고 모르고 그런 건 몰라. 그런 정보는 없고요. 그냥 악수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악수를 다 끝나고 나서 집 주인이 물어봤다 이거야. 자기 부인을 포함하여, 자기 이제 남편이든 부인이든 다 포함하여 나머지 9명한테 물어봤더니 악수한 횟수가 다 다르더래요.
알겠니? 악수 안의 수가 다 다르더래. 그러면 이 집주인의 부인은 혹은 배우자는 악수를 몇 번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악수를 몇 번 했을까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프랑. 왜냐면 악수 얘기 나오면 당연히 조합 경우의 수랑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프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과정이니까. 악수라는 건 연결해주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명이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한 사람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 악수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부부끼리 안 한다니까. 8번까지 가능하죠. 10명이 있는데요.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하잖아. 자기 자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 8번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9명이야. 9명. 내가 집주인 빼고 9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최대 8번이에요.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0부터 8까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8번 한 사람이 있고 0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8번 한 사람이 있고 0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8번 한 사람하고 0번 한 사람이 부부관계예요. 그걸 알면 돼. 8번 한 사람하고 0번 한 사람이 부부관계야. 왜 그럴까? 0번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악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8번 한 사람은 자기 부인 빼고는 다 했단 말이야. 자기 부부. 맞아? 그렇죠? 그럼 0번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일 수밖에 없죠. 자기 배우자 빼고는 악수를 다 한 번은 했으니까. 악수를 다 한 번은 했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8번 한 사람, 0번 한 사람하고 부부관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7번 한 사람하고 1번 한 사람하고 부부관계고요. 알겠죠? 스스스 내려오면 몇 개, 뭐만 남아요? 가운데 있는 숫자. 여기 나죠. 8, 7, 6이 쭉 내려올 거냐? 8, 7, 6. 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8, 7, 6, 5 내려오고 0, 1, 2, 3 내려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4 남잖아요. 4. 그렇죠? 그 4가 배우자의 악수한 횟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거 내가 문제를 만들어냈으면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여기 아니겠지. 그건 어딘가 있던 문제입니다. 미국에, 미국에서 나왔던 문제. 알겠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얼마든지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요? 내가 말했잖아. 행렬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아직은 행렬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 왜 배우지? 단원이 그래프와 행렬이에요. 정석에는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상에는 그래프와 행렬 혹은 행렬과 그래프예요. 행렬과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행렬로 바꿔 나타내는 걸 배웁니다. 요 뒤에 그 전에는 그래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게 베이스 깔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알겠니? 차수에 대한 얘기도 해줬어요. 알겠죠? 차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그래프가 같을 조건이 나와요.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은 정말 쉬워요. 그렇지만 두 그래프가 같을 조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풀려요. 두 그래프가 같을 조건. 두 그래프가 같대요. 어떤 그래프하고 어떤 그래프 두 개가 같으려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가 성립해야 돼? 두 그래프가 같으려면. 모양이. 두 그래프가 같을 조건은 뭐냐면 변을 꼭지점을 옮기고 변을 구부리거나 늘려서 두 그래프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같은 그래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까? 같은 그래프 맞아요? 같은 그래프 맞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 선을 이렇게 잡아 늘리면 되잖아요. 바깥쪽으로. 맞아. 바깥쪽으로 늘리면 돼요. 그럼 이런 그래프를 우리 같은 그래프라고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돼. 선생님 늘리는 거, 너희들이 하는 거야. 늘리는 거 내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수가 적을 때는 보기 좋죠. 개수가 적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꼭지점의 개수가 적고 변의 수가 적으면 그래프 같은지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꼭지점의 개수하고 그래프의 개수, 변의 개수가 늘어나면 같은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두 개 같은 그래프인지는 알겠어? 유리 괜찮니? 이해돼? 그럼 요건 어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5개씩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 뭐 이렇게 그렸어요? 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같은 그래프 맞니? 아니? 정말? 이거 옮겨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건데. 그럼 같은 그래프인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꼭지점의 수를 봐야죠. 꼭지점 수하고 변의 수를 확인해야죠. 맞죠? 꼭지점 5개, 변은 몇 개? 6개. 맞죠? 꼭지점 5개, 둘 다 일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합니까? 차수를 확인해야죠. 맞나요? 차수를 확인해야죠. 차수가 같은지 보죠. 얘 2, 3, 2, 4, 아니 2, 3, 2, 2, 3. 그럼 2, 3개, 3, 2개죠. 얘는요. 2, 3, 2, 2, 3. 2, 3개, 3, 똑같죠? 아, 그래서 여기 어렵다는 거야. 이 2개만 확인해서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말은 되게 쉬워요. 두 그래프가 들고, 늘리고 구부려가지고 같아지면 같은 그래프다. 근데 구부리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옮기는 게.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원래 이산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정확한 방법은 꼭지점을 다 지정하고요. 얘도 꼭지점을 다 지정한 다음에, 변도 다 지정을 해요. 변도 다 지정한 다음에 두 개가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아직 그렇게 실제로 안 풀어요. 그렇게 언제 풀고 있겠어요? 대응 관계를 언제 세워? 안 돼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이 있습니다. 알겠죠? 팁은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절대적인 팁이 아니라 일부 어떤 거에 적용되고 어떤 거에 또 적용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회로를 확인하는 건데. 회로를 확인하는 건데요. 회로라는 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삥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경로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회로라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럼 뭐냐면 얘랑 여기 두 개는 1차죠. 맞죠? 이 두 개는 1차죠. 그렇지만 자 봅시다. 얘는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변 3개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죠. 맞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면 변 3개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여기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얘랑 같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얘랑 같지 않다. 얘랑 같지 않다. 알겠습니까? 구부리고 늘리는 거? 구부리고 늘리는 거? 거기에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대충 회로 확인하는 방법. 차수랑 회로 확인하면 대충 좀 보여요. 이 정도는. 보이잖아요. 내가 뭐 예를 하나 줬죠. 뭐 3번하고 4번은 바로 보이죠? 빼내면 그냥 되니까. 근데 이걸 회로로 확인하면 회로 3짜리하고 회로 4짜리가 보여요? 이렇게 3개 돌아가는 거랑 4개 돌아가는 거랑. 아니? 자, 그럼 봐봐요. 1번하고 5번도 어때요? 1번하고 5번하고 같은 건데 1번하고 5번하고 같은 게 보입니까? 1번하고 5번하고 같은 게 보여요? 왜냐면 삼각형 3개 보이니? 이렇게? 그래요? 이거 같은 거 같아요. 늘리면 됩니다. 살짝 살포시 내려주면 옆에 양쪽에 있는 거 살포시 내려주면 5번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하고 같은 건데 2번하고 6번하고 같은 건 보입니까? 위에 두 개 점 중에 하나를 끌어내려 보세요. 위에 두 개 점 중에 지금 6번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있군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요 살포시 끌어내려 보세요. 끌어내려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 사라지고 이거 적당히 옮기면 2번 그림이 나오죠. 됐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2번 그림. 여기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요 여기 내가 말했지만 눈물 나는 겁니다. 공식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잘 보는 눈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보는 눈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 또 시험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게 나왔어요. 잘 봐. 이거 똑바로 두고. 알겠죠? 되지? 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지금 여긴 꼭지점 아닙니다. 표시 안 했으니까. 알겠죠?
꼭지점이 6개 있는 거야. 됐지?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야. 알겠죠? 세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그림이. 알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주 같은 거, 또 같은 걸 몇 개만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세 개가 같다는 걸 너희들 찾아내야 돼. 방법이 있습니까? 막 적당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막 갖다 내리고, 옮겨가면서 이런 모양 나오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변형해서 이게 나오는지, 이걸 변형해서 이게 나오는지.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게야. 이것도 좀, 사실 좀, 눈에 잘 안 보이죠. 내가 봐봐요. 그 연습 문제 있는 거랑, 이거랑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변의 개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변의 개수가 많아지고, 지금 교차하는 지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의 개수 많아지고, 꼭지점의 개수 5개짜리에서 하나 더 늘었을 뿐인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잘. 이거랑 같은 거 맞아요? 혹시? 네? 같은 게 보입니까, 혹시? 내가 옮기는 게 잘 안 되면요, 대응 관계를 찾으라고 했죠? 내가 한번 노란색으로 쳐줄게. 이놈 보세요. 잘 봐요. 얘는요, 이 동그란 거, 칠한 것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죠? 맞아. 얘랑 연결 안 돼 있고, 얘랑 연결 안 돼 있고, 얘랑도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 대신, 이놈은 나머지 3개하고 무조건 연결돼 있죠. 얘도 나머지 3개랑 연결돼 있죠? 나머지 3개랑 연결돼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맞아요? 맞잖아. 얘네들끼리 연결 안 돼 있고요. 얘네 나머지 3개랑 다 연결돼 있죠. 그럼 연결 상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동그라미 이렇게 잡아줄게. 이거랑 연결 안 된 게 뭐예요? 이거랑 연결 안 돼 있는 거. 이거. 알겠니? 이거랑 연결 안 된 거야. 중간에 점이 있잖아, 점. 여기 점이에요, 점. 알겠죠? 중간에 점이야. 이거랑 연결 안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보세요. 얘, 나머지 3개랑 다 연결돼 있죠? 얘도. 나머지 3개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얘도. 나머지 3개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다 일치하는 그래프다, 이거. 일치하는 그래프. 맞죠? 우리가 이런 걸 풀어내야 돼요. 너희들이 해야 돼요. 사실 이거 그래프가 같은 거는요, 선생님도 귀찮아. 선생님도 귀찮은 거예요. 나도 귀찮다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줄게. 아니 무슨 공식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어. 그 공식이 있으면 해주겠어요. 근데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늘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두 그래프 같은 조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좀 귀찮다. 그래서 좀 복잡한 거 몇몇 개는 알아두는 게 좀 편해요. 알았죠? 이거 한번 나왔으면 다시 나오려면 없지. 다시 나올지는 않을 텐데,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다시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1번에 버금가게 짜증나는 게 나와요. 앞으로 사실 이게 좀 더 짜증납니다. 좀 더 짜증나는 건데. 내가 너희한테 자꾸 짜증난다고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경로가 등장해요. 경로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경로는 뭐냐면,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여러분들 요즘 지하철 다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 가고 싶으면 최당역로 이렇게 찾아주잖아. 내가 어떤 역에서 무슨 역 가려면 어떤 거 타야 되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경로예요, 경로. 경로는 뭐냐면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뭘 타고? 변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니? 경로는 뭐라고?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꼭지점이 사실 같을 수도 있어요. 같으면 회로. 그냥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동한다고 합시다. 알죠?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이동하는데,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이동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뭘 타고? 변을 타고 이동하는데, 같은 변은 지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같은 변은, 한 번 지나간 변은 또 못 지나가요. 이해가 되니? 이게 중요한 단서네요. 중요한 단서. 그래서 이걸 정석책에서는 단순경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 경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단순 경로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 경로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지나갔던데 또 지나가는 거. 자, 이거 뭐냐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 지나간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경로는 그리고 경로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겠습니다. 꼭지점을 나열해 주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A에서 어디로? C로 가고 싶어요. 알겠죠? A에서 C로 갈 거야. A에서 C로 가는데 그러면 A, C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경로야. 그럼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A, B, C 이렇게 쓰면요. 지나간 꼭지점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변을 적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A, B, B, C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몇 개 있어요? 총 2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개수가 적으니까. 좀 복잡해지면 많아지겠죠? A에서 C로 가는 경로. 자, 그래서 경로가 뭔지는 이해하고요. 경로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 여기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 경로의 수를 물어보겠죠. 알겠죠? 경로의 수를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몇 개냐? A에서 D로 가야 돼. A에서 E로 갈 건데 도대체 몇 개인지 최단 경로랑은 달라요. 최단 경로.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뺑뺑 돌아도 상관없어요. 경로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경로의 수가 몇 개냐. 대충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가 여러분한테는 좀 연습이 될 거예요. B, C, D, E. 알았죠? 이게 또? 이 정도. 됐죠? 자, 알겠습니다.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구해요. D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로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근데 밑에 방법은 별로 설명해 주고 싶진 않고요. 첫 번째 방법이 수용도라는 게 뭐예요? 다 나열해 보라고요. 알았죠? 컨비네이션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못 써. 그냥 다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 컨비네이션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퍼미테이션, 팩토리얼 쓸 수 있는 경우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또 설명할게요. 완전. 자, 수용도. 그 다음에 얘는요. 좀 복잡한 법인데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변을 2개 타고 가면 길이 2짜리 경로라고 불러요. 알겠죠? 변 3개 타고 가면 길이 3짜리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기준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켜본 결과 오답률이 좀 있어가지고 차라리 수용도라고 합니다. 알았죠? 수용도. 그럼 A에서 D로 간다. 그럼 다 쓰는 거야. 알겠니? 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잘 봐. 선생님 만들고.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 쭉 나열합니다. A죠. 그럼 A하고 연결된 걸 보세요. A 어디 있어요? B죠. 맞니? A, B 연결된 거 있죠. 그럼 A, B 쫙 한 다음에 A, C 연결된 거 하겠죠. 그 다음에 A, D 연결된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규칙이 뭐냐면요. 여기서 또 이제 조건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D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경우도 셀 거냐 말 거냐 그건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D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D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맞잖아요. 왜냐면 여기 연결된 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가다 나오면 끝이지. 다시 못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A, B 해가지고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당연히 갈 수 있는 데가 2. 맞죠? 2 다음에 D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시. 2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A, B, E 다음에 2하고 연결돼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C. 그렇죠? C로 갔다가 A로 갔다가 D로 오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 따라하고 있어? 규칙은 지났던 꼭지점은 또 지나도 돼. 알았죠? 경로에서 꼭지점은 여러 번 지나도 됩니다. 꼭지점 여러 번 지나도 되지만 변만 여러 번 안 지납니다. 자, 그럼 A, B에서 가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A, B 다음에 무조건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2에서는 D로 가거나 C로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D로 가는 것을 했고요. C로 가는 경우는 C 가면 무조건 A로 갈 수밖에 없어. 이 길을 갔으니까 1로 와야지. 됐죠? 그 다음에 A, C 봅시다. A에서 C로 갔어요. A에서 C로 가면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A에서 C로 가면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2에서 D로 가거나 또 B로 갈 수 있죠. 맞니? 그 다음에 B로 가면 다시 A로 가죠. A로 가면 다시 D로 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A는 끝이죠. 그럼 총 몇 개 있어요? 5개. 다 세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 둘 늘리면 살짝 짜증나겠죠? 연결만. 그러니까 변의 수가 좀 많아지면요. 공모생에게 참 힘들어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겠는데 없어. 이거밖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경로라는 것도요. 웃긴 건데 이런 게 있어. A에서 D로 가는데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가야 된다. 이런 멘트가 붙어요. A에서 D로 가야 되는데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난 다음에 D로 가야 된다. 이런 내가 기본 경로는 이건데요. 단서를 달면 조금씩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가야 된다. 모든 변을 다 지나가야 된다. 알겠죠? 자, 경로. 이게 정석체에는 경로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여러분들 다른 문제집에 봐야 있을 겁니다. 경로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경로 세는 건 수용도를 이용해서 해석한다는 거.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라나. 자, 한부 끓이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한부 끓이기가 있어요. 한부 끓이기. 이거 뭐 초등학교 때인가? 뭐 천부 끓이기라고 사실 가면 알죠? 이거 쭉 연결해서 변 타고 가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부 끓이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한부 끓이기가 가능한 조건이 뭐냐면 차수가 홀수인 꼭지점이 꼭지점 수가 0 또는 2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차수가 홀수인 꼭지점 수가 0 또는 2일 때만 한부 끓이기가 가능하다. 한부 끓이기. 이건 내가 말했지만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내가 미리 단서를 달게요. 자, 한부 끓이기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한부 끓이기는 뭐예요? 그냥 모든 변을 다 한번 그리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 여러 번 지나도 되는데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변을 내가 다 그리는 겁니다. 우리 뭐 나는 이걸 왜 기억하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나서 초등학교 때 이걸 했거든요. 나. 이거 한부 끓이기를 하래요. 여기 꼭지점 아니고요. 알겠죠? 여기 꼭지점에도 상관없긴 한데 꼭지점 아니라 하고 이렇게 꼭지점 5개가 있어요. 한부 끓이기를 해라. 이거 한부 끓이기를 해라. 한부 끓이기 가능합니까? 한부 끓이기 가능. 왜 한부 끓이기는 뭐냐면 모든 변을 다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출발하는 점과 도착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에 끼인 점은 들어갔다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끼인 점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항상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에 끼인 점들은 무조건 차수가 짝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잘 봐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런 점은 내가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출발점을 여기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A에서 이제 B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A에서 B로 갈 때 중간에 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사이에 끼는 점들. 이런 애들. 알겠죠? 중간에 끼는 점은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선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럼 중간에 끼인 점 무조건 차수가 다 짝수겠죠. 이거 해석됩니까? 중간에 끼인 점은 다 차수가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아니, 봐봐. 왜 또 표정.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얘랑 짝으로 이루면 2개 있잖아요. 이게 2개를 세야지. 또 이렇게 갔다가 들어가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쌍이잖아. 그럼 얘는 항상 짝수기에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디만 보면 돼요? 출발점과 도착점만 보면 돼요. 그런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경우는 얘는 출발했다가
삥 돌아 다시 출발해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지. 그럼 얘는 들어오고가 없잖아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 지금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잠깐 내가 실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거 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출발했어요. 일로 나갔어. 알겠지? 일로 나갔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되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다 그린 거 맞죠? 한복 그리기 했잖아요. 또 지나지 않고요. 그럼 잘 보세요. 얘 출발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출발할 땐 나가잖아.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기만 하죠. 근데 중간에 A가 껴있으면 얘가 또 껴있으면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왔다 나갈 때는 항상 짝수개인데 처음에 나가기만 하니까 얘는 홀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경우는 도착점도 생각해보세요. 중간에 껴있으면 도착점 중간에 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가 나중엔 들어오기만 해야죠.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를 때는 둘 다 차수가 홀수다 이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짝수인 거죠. 그래서 0인 경우, 2인 경우 해석됩니까? 자, 0인 경우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거야. 2인 경우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문제가요, 한복 그리기 하는 방법이 몇 가지, 그거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건 못 써요. 알겠지? 왜? 그거는 경로 세는 건데,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이런 거만 물어봐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혹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변을 몇 개 추가하면 되겠니? 뭐 이런 거. 알겠어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변을 몇 개 추가하면 될까? 이런 문제를 냅니다. 변을 추가할 때는요,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홀수인 점들 막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겠지. 자 4-2번 보이죠? 아, 보고서 얘기했어요. 어디다 꼭지점을 찍어야 되는지 보이죠? 어디를 꼭지점으로 잡는지. 여긴 지금 그래프는 아니죠, 이거 문제에서. 이 형태를 보고서는 아직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프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지점 찍고 변을 찍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꼭지점 찍어서 그게 바로 밑에 해설 살짝 나와 있는데 그럼 참고로 합시다. 자, 그러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합니까? 보급소에서 출발하여 갔던 길을 다시 지나지 않고 신문 배달을 마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모두 꼭지점 다 지나갈 수 있니? 물어본 거예요. 가능해요? 차수가 홀수인 점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있죠. 오, 2군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하면 지나갔던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고 보급소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어? 여기서 출발해서 보급소에서 출발해서 다시 보급소로 돌아갈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돼요, 안 돼? 2번 문제는 답이 안 되잖아요. 지나갔던 길 다 지나지 않고 보급소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다. 왜요? 한복 그리기가 안 되니까. 한복 그리기가. 왜? 홀수인점이 몇 개 있어요? 차수가 홀수인 곳이. 이거 5지. 이 차수가 얼마야? 여기는 5잖아. 네. 그럼 차수가 5면 차수가 홀수인 곳이 2군데 있잖아. 차수가 홀수인 곳이 2군데 있잖아요. 2군데 있으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다고요. 한복 그리기 할 때. 어? 0이면요? 0이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고요. 그러면 0인 경우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게 경로를 무조건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 증명은 오일러라는 사람이 해놨어. 알겠지? 여러분들 굉장히 이름이 뭐야? 이거 퀘르, 그 영어 이름이라 책 보면 알겠지만 무슨 퀘르힌이 아무튼 다리가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퀘니. 이거 너무 이름이 길다. 자, 보이죠? 여기 중간에 63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 보이죠?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뭐 중간에 설명해놓고서 이거의 다리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리를 다 지나가면서 모든 다리를 한 번 지나갔던 다리를 다시 안 지나가고 모든 다리를 지나가는 방법이 존재할까 맨날 이거 갖고 놀았는데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일러라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 증명을 할 거 아니죠? 우리 수학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냥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능하지 않다 이거. 왜? 차수와 홀수인 점이 몇 개 있어요? 다 차수와 홀수지? 밑에 그림 그려놨지 않습니까? 도식해놓은 거 보니까 차수가 모두 다 홀수잖아요. 맞니? 불가능하다 이거야. 불가능하다. 차수가 홀수잖아. 차수가 홀수잖아요. 불가능하다. 집중. 자, 보세요. 한부 끓이기 가능해요? 한부 끓이기 가능합니까? 한부 끓이기 불가능하죠? 네, 좀 그래. 다시. 여덟 개. 이렇게 해놓고요. 한부 끓이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부 끓이기 불가능하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변을 하나 추가해서 한부 끓이기 가능하게 하려면 변 몇 개만 추가하면 돼요? 이거 말고. 이거는 변을 추가하기가 애매한 게, 이 홀수인 곳이 두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을 추가하기가 좀 그래요. 이쪽 문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부 끓이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여기다 변을 내가 추가할 건데 변을 추가해서 한부 끓이기가 가능하려면 변을 몇 개, 최소 몇 개만 추가하면 되니? 물어봤어요. 최소 몇 개 추가하면 되니? 얘가 3, 홀수인 점이 총 몇 개 있어요?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부 끓이기 하려면 홀수인 걸 두 개를 줄여주면 된다고요. 두 개를 줄여주면 되니까 홀수인의 길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부 끓이기가 가능하죠?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곳으로. 여기가 무조건 출발점 혹은 도착점. 여기서 출발하면 일로 도착하고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로 도착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출발점과 도착점도 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멘트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한부 끓이기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야. 한부 끓이기가 가능합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부 끓이기가 가능하려면 변 최소 몇 개 추가하면 됩니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된단 말이야. 너희한테 한부 끓이기 해봐. 아니야. 경로 한번 그래. 물론 어떤 문제지. 이건 좀 그런데 시험 문제에 그런 거 있긴 있었어요. 한부 끓이기 하는 경로 하나 그려놓으세요. 하나만 그려봐라. 1번 해가지고 한부 끓이기 경로 하나만 그려봐라.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면 언젠가 도착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오나 일부고 대부분은 그냥 한부 끓이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물어봐요. 됐죠? 지금 우리가 뭘 했는지 보세요. 그래프하고 그래프에 정의해주고요. 그래프의 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그래프가 같은 조건. 참 엄한 단원이라고 알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구부려보고. 알겠죠? 구부려보고. 그 다음에 얘는요. 경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정석에서는 연습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집을 봐야지만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상에도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익힘책이나 이런 데 거의 없어요. 경로 관련된 문제는. 그렇지만 나오면 뒤통수 맞는 문제니까 연습해야 돼요. 마치 그냥 수영도 하는 거 잊지 말고요. 한부 끓이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색칠하기가 있어요. 색칠하기가. 여러분들 사색 정리라고 압니까? 들어보긴 했어요? 사색 정리라고? 뭐 그런 게 있어. 사색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평면 그래프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면 그래프의 경우 사색만 가지고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구별되게. 그러니까 색칠하기 뭐냐면 여러분 내신 대비하면서 색칠하기 문제를 한두 개는 봤을까요? 색칠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색칠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색칠하려면 총 몇 개, 뭐 4개의 색을 가지고 이거 색칠하는 방법 뭐 그런 류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색칠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색칠을 하려면 색이 총 몇 개가 필요할까요?
색이 총 몇 개만 있으면 되니? 이거야. 내가 알고 있어. 되게 쉬운 거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꼭지점에다 내가 색칠을 할 건데, 알겠어요? 변에서 색칠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요. 연결된 꼭지점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요. 단서가. 알겠지? 연결된 꼭지점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럼 여기 색칠하려면 총 몇 개의 색이 필요합니까? 최소. 이렇게 하면 얘는 3개 있으면 색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려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색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이거 2개로 칠할 수 있니? 안 되죠? 이거 혹시 2개로 칠할 수 있어요? 이거는 2개로 칠할 수 있어요? 이건 2개로 칠할 수 있잖아. 1, 2, 1, 2. 맞죠? 이거 2개만 있어도 칠할 수 있잖아요. 최소색이 중요한 거야, 최소색. 최소 몇 개만, 물론 이거 4개로 칠하면 되죠. 여유롭게. 나 색깔도 많은데 뭐 2개, 여유롭게 칠해야 되는데, 최소 몇 개는 필요하냐, 그러니까 최소 몇 개는 필요하냐.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잖아. 100개 있어도 됩니다. 당연한 거지. 근데 최소 몇 개, 최소 몇 개. 얘 2개로 칠할 수 있잖아, 얘는. 2개 갖고는 안 되죠. 3개는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그럼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 3개 갖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여기다 1, 2, 3 이렇게 칠했다고 합시다. 얘는 1, 2, 3하고 다 달라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얘는 4번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럼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색이 몇 개 필요하니 물어봤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얘는 색이 몇 개 필요하니? 바로 암산이 안 되죠. 몇 개만 있으면 될까요? 몇 개? 답은 거의 대부분 3개 아니면 4개예요. 거의 대부분 많은 개수가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물론 5개, 6개도 있어요. 100개도 있고 만들기 나름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2, 3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여기는 뭐 3 칠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1 칠하고 여기는 2 칠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3개 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예요. 네, 색칠하기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알겠죠? 요거 보세요. 세 꼭지점이 있는데요. 세 꼭지점이 다 연결돼 있죠. 서로 연결 안 된 꼭지점이 없잖아요. 이거는 얘랑 얘랑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완전 그래프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완전 그래프라고 합니다. 완전 그래프. 알겠지? 용어는 K3 이렇게 해요. K3. 아이고 뭐 이거는 뭐 그쪽 그래프 용어니까 K자 붙이고 여기다 3 이거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5개짜리는 K5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얘는 이렇게 되는데요. 완전 그래프의 경우 무조건 꼭지점 수만큼 필요해요. 알았어요? 꼭지점 수만큼. 얘는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죠? 얘는 4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얘는 몇 개 무조건 살 필요도 없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 알겠니? 이런 경우는 완전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럼 따져보면 됩니다. 알았어요? 4개 갖고 무조건 칠할 수 있는데 4개보다 더 이하로 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팁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완전 그래프잖아요. 이 3개만 보면 완전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다 무조건 3개 칠해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1, 2, 3 왜 먼저 했는지 압니까? 이 3개가 완전 그래프니까. 알겠니? 자,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해놨어요. 복잡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야, 이거 색칠하려면 몇 개 필요하냐? 학생들이 막 하다가 헷갈린다. 그럼 내가 뭐가 보여요? 여기 부분 보이지? 이 4개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보여요? 이 4개의 점은 서로 다 연결돼 있죠. 이거 완전 그래프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최소 4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얘랑 얘랑 다른 색만 칠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4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색칠하기 요령에서 물론 그냥 색칠해 가면 되는데 어떤 걸 이해하면 좀 편하다? 완전 그래프라는 개념을 좀 알면 색칠하기 개수 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색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읽을 거리에 이게 나오는데요. 사색정리라는 게 그거예요. 평면 그래프의 경우
평면 그래프, 또 평면 그래프는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면 그래프는 뭐냐면, 선과 변이 교차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평면 그래프라고 하는데, 평면 그래프의 경우, 색 4개만 있으면 모든 그래프를 다 칠할 수 있다고 누가 증명을 해놨어요. 컴퓨터로 증명을 해놨어요, 컴퓨터로. 유명한 겁니다. 이거 읽을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그 수학자 2명이서 손수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게 몇백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증명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컴퓨터로 증명된 수학 명제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색정리라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사색정리라, 색이 4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전 그래프는 무조건 그 꼭지점 개수만큼 필요하다고 했죠? 맞죠? 꼭지점 개수만큼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5개짜리 완전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는 뭐, 좀 복잡한 얘기고, 일단은 색칠하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개념입니다.